파브리시오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조제 무리뉴는 이번 여름 하프라인 아래 진영에 최소 2명에서 최대 3명의 새 얼굴을 영입할 것을 요구하며 레알 마드리드를 수비의 거장으로 탈바꿈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페셜1은 다음 주에 베르나브로 공식 복귀합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시즌에 승점 100점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로스 블랑코스의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던 조제 무리뉴야말로 베르나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된 구원투수입니다. 이 포르투갈 출신 감독의 영향력은 이미 구단 안팎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전술적 전환점이 될 인사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스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은 시급히 보강해야 할 4개의 큰 구멍으로 중앙 수비수, 오른쪽 측면 수비수, 왼쪽 측면 수비수, 그리고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꼽았습니다. 수비진 전체를 통틀어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그는 특히 투쟁심이 강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지녔으며 팀의 견고함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잃어버렸던 끈질김과 치열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즉각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마드리드에서 모든 논의의 중심은 늘 킬리안 은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라는 두 이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로스 블랑코스의 라커룸에서 누가 중심이며 누가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지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조제 무리뉴는 베르나브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디기도 전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답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늑대무리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인물이자 전면적인 재건 작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람은 다름 아닌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입니다. 무리뉴는 쿠르투아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가 새로운 왕조의 첫 번째 주춧돌이 될 것임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과감히 걷어내고 수비 진영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며 절대적인 안정감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1963년생 사령탑 특유의 실리주의적 사고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쿠르투아는 무리뉴가 리더에게 바라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냉철함과 꾸준한 경기력은 물론 복잡한 파벌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며 언론을 통한 이름 알리기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벨기에 출신 골키퍼는 앞선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위험한 공간을 노출할 때마다 지난 2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많은 선방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쿠르투아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포르투갈 출신의 수장인 무리뉴는 스쿼드 전체에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베르나브에서 명성은 결코 최우선 순위가 아니며 모든 선수는 깊숙이 내려와 수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질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쿠르투아 중심의 권력 구축과 함께 구단 역사상 가장 잔혹한 대숙청이 예고되었습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라몬 알바레스의 폭로에 따르면 무리뉴는 보드진과의 대면 미팅에서 자신의 후방 빌드업 및 수비 구축 철학에 맞지 않는 6명의 선수가 이번 여름 당장 팀을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방출 명단에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 프랑 가르시아, 라울 아센시오, 다니 세바요스를 비롯해 심지어 프랑코 마스탄투오노와 호드리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드리구나 카마빙가 같은 스타 선수들까지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무리뉴가 즉각적인 수비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상업적 가치나 먼 미래의 잠재력 따위는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행보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이적 시장 정책에도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젊은 유망주 영입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리뉴의 감독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페레스 회장은 황금률을 깨뜨리는 데 동의했고 그에게 인사 정원을 부여함과 동시에 30살을 바라보거나 이미 넘긴 베테랑 선수들의 영입까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월드컵 개막 전에 수비력을 보강하기 위한 이적을 서두르는 모습은 무리뉴의 영향력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그는 리그 첫 라운드부터 선수들이 서로를 커버하고 몸을 던져 부딪히며 투사 같은 정신력으로 쿠르투아의 골문을 지켜낼 수 있는 매끄럽게 작동하는 수비 뼈대를 원합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은 경고등이 켜진 심각한 상태로 인적 자원에 대한 과감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뉴는 수비에 무게감을 더해줄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 아예 탑급 타깃 2명을 빠르게 점찍었습니다.
첫 번째 보강은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로부터 이브라이마 코나테를 자유 계약으로 영입하는 4년 계약에 빠르게 합의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27살의 중앙 수비수는 과거 리버풀이 구단 역사상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자원입니다. 비록 지난 시즌에는 최고의 폼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코나테는 여전히 무리뉴의 실리적인 시선에서 볼 때 이상적인 중앙 수비수입니다. 그는 강력한 피지컬과 치열함, 그리고 페널티 박스 제어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날아오는 크로스로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문전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뉴는 보드진의 인테르 밀란 소속 덴젤 둠프리스의 2,500만 유로, 한화로 약 370억 원 상당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30살의 이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자랑하며 인테르 밀란의 세리에 우승 2번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2번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둠프리스는 넘치는 에너지와 공수를 넘나드는 매끄러운 활동량의 탄탄한 체격을 겸비하여 강한 몸싸움을 소화할 수 있으며 상대의 측면 돌파를 막아낼 견고한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위치의 다음 목표는 인테르 밀란 소속의 27세 스타 알레산드로 바스톤입니다. 후방에서 정교한 커버와 뛰어난 빌드업 능력을 갖춘 중앙 수비수입니다. 이는 무리뉴 감독이 개인적인 친분을 직접 활용해 이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다음 행선지로 베르나브를 선택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매우 야심찬 영입 시도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설득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상 이적료는 대략 7,500만 유로, 한화로 약 1,100억 원에 달합니다. 바스토니는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 지하에서 인테르 밀란과 함께 스쿠데토를 차지한 후 세리아를 떠나 스페인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이 3대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 바스토니는 다가오는 여름 체력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큰 구멍은 최근 몇 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히며 큰 경기마다 상대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었던 왼쪽 측면 수비 라인입니다. 무리뉴는 아스널의 24살 수비수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정인데 과거 무리뉴가 아스로마를 이끌던 2022년 당시에 칼라피오리를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는 데 동의했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후 이 선수는 4,2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통해 아스널에 합류하며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칼라피오리는 36경기에 출전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아스널이 22년에 기다림 끝에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직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는 영리한 플레이와 침착한 태도를 지녔으며 특히 중앙 수비수와 왼쪽 측면 수비수를 모두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강점입니다. 무리뉴는 이러한 자질을 높이 평가하며 칼라피오리가 수비 시스템의 두께를 더해줄 완벽한 보강 카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젊은 수비수 나다니엘 브라운과의 접촉, 역시 만약을 대비한 플랜 B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리뉴의 손길 아래 레알 마드리드가 기존의 공격적인 축구에서 실리적인 수비 철학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은 전 세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뜨거운 설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X 플랫폼에서 팬들은 스페인 왕가 구단의 미래를 두고 다각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레알 마드리드 팬의 계정은 베르나브의 통곡의 벽이 세워지고 있다며 코나테, 르디거, 둠프리스에 이어 바스토니까지 합류한다면 상대 공격수들은 그야말로 악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규율과 피지컬,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2시즌 동안 무관에 그치며 가장 목말랐던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 포르투갈 출신 전술가의 리더 선택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쿠르투아를 우두머리 늑대로 세운 것은 대단히 정확한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가 이 팀을 얼마나 많이 구원해냈는지 보라며 전방 스타 선수들의 오만함은 후방의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제어되어야 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영입 대상들의 나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둠프리스는 이미 30살이고 로이디건은 33살에 접어듭니다. 이처럼 노장 선수들을 신뢰하는 것은 보드진이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미래를 양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견입니다. 포르투와의 영광스러운 시절, 첼시에서의 폭발적이었던 시기, 인테르 밀란과의 위대한 트래블 달성,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처음 이끌었던 지난 일기체제까지 조제 무리뉴의 파란만장한 감독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의 팀 구축 철학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골을 넣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견고한 수비 시스템과 엄격한 규율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무리뉴에게 수비란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자 우승 트로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발판입니다. 코나테, 둠프리스의 합류와 바스토니, 칼라피오리 같은 목표, 지향적 영입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선사할 것입니다. 묵직하고 거칠며 실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상대를 압도하는 위협적인 팀의 모습 말입니다.